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혜주 책방지기가 함께하는데요. 7월에는 여름에 만나는 식물 책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식물적 낙관이라는 책과 함께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을 조금 잠깐 살펴보자면요. 나무의 지혜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책이었죠. 우정영 작가의 책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을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요. 이 식물을 돌보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산문집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김금희 작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이 김금희 작가의 산문집이 지난달에 막 출간이 되었는데요. 식물을 키우면서 들었던 이 자신의 생각들을 모아서 한데 정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물적 낙관이라는 책 소개해 드릴게요. 네, 김금희 작가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꽤 유명한 작가시죠. 경애의 마음, 너무 한낮의 연애 등 정말 유명한 작품을 많이 써온 소설가인데요. 이번에는 식물에 관련된 책을 썼어요. 어떤 내용일지 참 궁금한데 책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작가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이 김금희 작가 정말 유명하죠. 정말 다양한 작품으로 이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기로 정말 유명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200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너의 도큐멘트가 당선이 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소설집 센티멘털도 하루 이틀, 너무 한낮의 연애,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 등이 있고요. 장편소설에는 경애의 마음, 복자에게 라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수상 경력도 정말 화려하죠. 2015년, 2017년에 각각 젊은 작가상, 또 2016년에는 젊은 작가상 대상, 신동엽 문학상, 현대문학상, 우현예술상, 또 2022년도에는 김승옥 문학상 대상 등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요, 이 김금희 작가 하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상문학상 거부한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와, 이상문학상이라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손꼽히는 문학상이잖아요. 네. 저도 이상문학상 수상집은 꼭 챙겨서 보는 편인데 이렇게 영예로운 상을 왜 거부했을까요? 네. 때는 바야흐로 2020년입니다. 이상문학상에는요, 사실 이런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수상작 저작권을 3년 동안 출판사에 양도하고 또 작가 개인 단편집에 실을 때도 표제작으로 내세울 수 없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작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항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쓴 작품으로 상을 받으려면 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출판사에 3년 동안 양도해야 한다라는 권리인 건데요.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김금희 작가는 이상문학상 수상을 거부하게 되는 사건에 이르게 되는데요. 연이어서 최은영 소설가 그리고 또 앞서 이기호 작가도 이상문학상을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 정말 갖은 노력을 하는 이 글 쓰는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인 사건으로요. 현대 문학계에서는 정말 최고로 꼽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듣고 보니까 좀 불합리해 보이긴 하네요. 이렇게 부당한 권리 힘줘서 목소리를 낸 김금희 작가에게 또 지지의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했죠. 자, 이렇게 다시 책 내용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네. 사실 이제 소설책으로 유명한 김금희 작가가 이렇게 식물을 관련한 산문집을 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눈길을 끌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김금희 작가는 소설가로 유명하긴 하지만 산문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긴 합니다. 사랑밖에 모든 말들이라는 산문집을 내서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아왔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요. 지난달에 막 인쇄를 끝낸 정말 따끈따끈한 책인데 벌써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더라고요. 역시 김금희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까지 이 작가가 낸 숱한 작품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이상문학상을 거부한 사건도 그렇고 또 작가의 내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독자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작가는요, 집에서 무려 70종에 달하는 식물들을 키우는 식물 집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넘어서서 반려식물이라는 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식물을 통해서 바라보는 작가의 단단한 내면과 함께 또 사계절을 적응하면서 자라는 이 식물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좀 따뜻한
따뜻한 위안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의 삶이 녹아있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일지 더 궁금합니다. 이 식물적 낙관. 네. 이 낙관이란 표현이요. 참 생소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또 밝은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이 작가는 그 들어가는 말에 이 식물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제목에 대한 의미를 간접적으로 또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김금희 작가는요, 대학 시절 이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을 하고 또 두 번의 퇴사를 결정한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정말 잘하고 싶었지만 하지만 이 잘 되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 낙담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작가의 문장으로 같이 읽어드릴게요. 지금의 나라면 20대의 나에게 상하지 않고 자라는 것은 없다고 말해줄 수 있을 듯하다. 더 덧붙이자면 상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아예 말이 되지 않는다고. 처음 화원에서 데려온 식물들조차 그 모습 그대로 커나가지 않으니까. 잎들은 자라고 싶은 대로 자라고 꽃은 피었다가도 시들어버리고 이번 여름처럼 환경이 좋지 않으면 썩거나 녹아버리기도 한다. 식물을 기를수록 알게 되는 것은 성장이란 생명을 지닌 존재들이 각자 떠나는 제멋대로의 때론 달갑지 않은 모험이라는 사실이다. 진딧물의 습격을 받고도 가지의 어느 한편이 꺾인 채로도 동시에 새 잎은 나고 나뭇가지는 길어진다. 성장이라는 무람한 에너지는 늘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발산된다. 계속되는 낙관을 움켜쥐고 싶어서 하는 일이 가드닝인 것 같다. 막막하고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을 때면 가장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생각하는 일이 도움이 된다. 뿌리가 있고 뿌리를 심는다. 지키고 싶은 여름이 있고 그 여름날들을 지킨다. 여기 묶인 글들은 그런 낙관의 날들에 대한 기록이다. 와, 사실 식물은 환경을 선택할 수가 없죠. 그냥 그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희비나 낙담 없이 이제 성장을 이어나갈 텐데 작가는 이렇게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낙관적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좀 바꿀 수 없을 때 그것에 좀 순응하는 자세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렇죠. 저도 사실 이런 부분을 읽어보면서 저도 사실 식물을 꽤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 책을 읽으면서 주변에 내 주변에는 화분이 얼마나 있을까 좀 살펴보게 됐는데요. 저도 책방에서 거의 한 40개에 달하는 화분을 관리하고 있었더라고요. 와, 네. 네, 근데 이게 정말 계절에 따라서 그 개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또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정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계절이 바뀌면서 이파리들이 하나 둘씩 맥을 추리지 못하면서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식물들도 있는데요. 그럴 때면 그냥 계절이 바뀌어서 자연적으로 식물들이 자취를 감추는 건데 더 빛을 발할 수 있는데 내가 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건가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내년이 되면 이런 식물들은요, 또 환하게 꽃을 보여주는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런 것이 정말 자연의 순리구나. 그리고 우리 삶도 이렇게 순환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절로 들기도 하는데요. 작가가 말을 하는 것처럼 뭐든지 뜻하는 바대로 이룰 수는 없지만 어떤 적당한 햇빛과 그리고 또 적당한 물이 있다면 생명의 에너지는 어디에서든지 그리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발산하게 된다라는 게 아마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식물적인 낙관적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책 속의 제주가 제주와 좀 연관이 있는 책을 소개해 주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네. 어디서 좀 연관성을 찾을 수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김금희 작가가 제주에 대한 애정이 또 각별하기로
알려져 있죠. 아까 살짝 봤는데 목차에 제주행 일기, 제주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어떤 네. 내용일까요? 사실 제주를 굉장히 많이 방문하는 소설가이기도 한데요. 김건희 작가는 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낭독 모임이 있어서 제주에 찾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책에도 실려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주의 선인장 군락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작가의 문장으로 같이 낭독해 드릴게요. 올레길을 따라 걷기 시작하자 선인장 군락이 눈에 들어왔다. 줄기가 마치 손바닥처럼 넓적해서 손바닥 선인장이라고도 불리는 백년초들이었다. 밭담을 쌓아 올린 넓은 땅에 이중 삼중으로 고랑을 만들며 자라고 있는 선인장들. 해안의 검은 바위를 부드럽게 타오르고 인동덩굴이나 담쟁이 같은 식물들과 함께 담벼락을 꾸미며 해안가의 갯 국화와 어우러져 바다가 끝나고 육지가 시작되는 경계를 늠름하게 그려 보이는 선인장들. 그 일괄되지 않고 규칙 없는 아름다움. 예상할 수 없고 그래서 언제나 경이로운 자생하는 아름다움이 선인장 군락지에 있었다. 사실상 모든 예술이 가 닿고 싶어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생명력을 지닌 아름다움이.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작가의 글을 통해 여름철 제주 돌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백년초 선인장의 모습이 이렇게 쫙 환하게 펼쳐지거든요. 네, 그렇죠. 작가는요, 이 세월호를 추모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꾸준하게 낭독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의 백년초 군락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다짐들이 분명 어디선가 군락을 이루고 있을 것 같다는 그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마치 이 백년초가 군락을 이뤄내는 것처럼요. 이렇게 작가는 하나의 식물을 바라보면서 그 식물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사회와 연결을 지어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네 삶을 빗대면서 식물적 감수성을 돋궈주고 있습니다. 네, 이 7월은 식물들의 초록이 더 짙어지면서 생명력이 가득한 계절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7월의 느낌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 식물적 낙관을 통해서 식물들이 좀 선사하는 아름답고 느긋한 그 낙관적인 에너지를 좀 품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